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4월 주간 모의고사 한국사 1회차 자,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카페랑 자 유튜브 자 이제 질문이 생기시면 올리시면 되고요. 글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 분석을 말씀드리면 요번에 1회차는 그렇게 뭐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시험 아닌 것 같고 물론 요번에 그 국가직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치렀던 국가직 시험이 사실은 시험 문제 조금 쉽게 나오긴 했죠. 네. 그래서 그것보다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시험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다소 평이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 한 2개 정도 하면 8번이랑 11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1번은 일단 요번에 그 국가직에서 보면 이렇게 장점 문제가 많이 좀 화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료를 보고 뭐 누군지 몰랐다. 근데 제가 볼 땐 11번도 약간 그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 11번이 이제 김규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자 48년 4월 북행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흡고함이고 그다음에 김규식이 사실은 그 글이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살짝 소개는 했는데 근데 요 사료가 사실은 낯설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대 정치 문제는 얘는 뭐 뒤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삼국 유사의 그러니까 신라 구분법 상고 중고하고 그다음에 김무식의 사국사기에 상대 중대 하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중고가 언제 시작이고 중대가 언제 시작이고 이런 걸 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다소 낯설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회차에서는 1회차에서는 8번, 11번이 조금 변별력 있지 않았을까 자 싶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갑니다. 자, 다음 가에 들어갈 구강의 제위식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지 못한 것은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사료는 너무 많이 봤던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여러도의 감사는 관찰사예요. 자, 명에서 주연의 경험 많은 농부에게 물어보고 이를 토대로 해서 편찬 책임자죠. 정초. 지편전의 학자이기도 하고요. 조선의 3대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기록했대. 끝났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농사직설 얘기하는 거죠. 농사직설. 그렇죠? 농사직설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농사직설은 어느 왕 때예요? 그럼 세종이죠. 자, 세종 문제입니다.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갑인자든 맞잖아. 그다음에 자동 물시계 맞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안견이 몽유도운돌 그린 게 이게 세종 때예요. 세종 때. 그래서 이게 세종의 셋째 아들 수양대군의 바로 밑에 동생이 있죠. 그래서 수양대군의 동생이었던 그러니까 문종의 동생이자 수양대군의 동생이죠. 그 이제 안평대군인데 안평대군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꿈에 이게 이제 이 그 동양사회에서 그러니까 도원이라는 게 뭐냐면 무릉도원 천국이야. 그래서 꿈에 본 천국. 꿈에 그러니까 천국을 거닌 거죠. 그걸 그림을 그려준 거야. 자, 세종 때 맞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 다 맞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자, 금양접록은 언제야? 금양접록은 성종. 그러니까 요번에 국가직에서 그 성종이 나왔었죠. 근데 성종 시기를 어떻게 물어봤냐면 그러니까 성종의 업적을 물어본 게 아니라 성종 시기의 책을 물어봤어요. 저서. 그죠? 자, 그래서 동투리오 기억나세요? 동국여지승남, 동국통감, 동문선, 그리고 국조의뢰, 그리고 금양잡록. 그다음에 아학체계를 그 성현으로 하여금 정리하게 했던 악학개범. 이런 책들이 성종 시기에 편찬된 책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갈게요. 2번. 자, 다음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니까 이제 윤지충이랑 권상현이네. 끝났다. 자, 지금 이게 뭐야? 그 대표적인 정조 시기의 천주교 박해인 진산 사건. 그러니까 신의 박해에 대한 문제죠. 신의 박해. 그죠? 자, 문제는 지금 신의 박해야. 신의 박해. 그러면 이제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집권했던 왕의 자, 정책했습니다. 자, 만기오람은 언제냐면 요거는 순조예요. 순조. 그 틀렸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 정답이네. 이게 딱 정조잖아. 지금 정조 찾는 문제 아니야. 그다음에 척사윤음은 요건 헌종 때예요. 헌종. 그래서 헌종 때 천주교 박해 사건이고.
그다음에 대전의 통은 여러분 이건 대원군이잖아요. 고종 때. 그렇죠? 네. 그래서 경국대전의 마지막 버전.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갑니다. 자, 단필수진 정책을 시행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세기 그러고서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기출에 여러 번 나왔던 거야. 성균관을 다시 짓고 성균을 왜 다시 짓죠? 개경함락되면서 이 무식한 홍건종 놈들이 성균관에 불을 지르거든. 됐죠? 그래서 성균관을 다시 중건하잖아.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균관이 순수 유학 교육 기관이 됩니다. 순수 유학 교육 기관이 되죠. 원래는 유학부 말고 기술학부도 있었는데 잡학부. 그러니까 다시 공민왕이 재건할 때는 그러니까 유학부만 올려요. 공대 건물을 안 올리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이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대. 자, 그럼 이거 언제야? 언제긴? 공민왕이지. 공민왕. 됐죠? 자, 문제 갑니다. 자, 소금의 전매 이러면 뭐야? 이러면 자, 소금의 전매는 충선이잖아요. 충선. 그죠? 자, 그다음에 연합군이 연합군 조직에서 일본 원정을 시도했다. 일본 원정은 여러분 일본 원정에 끌려간 건 충렬이잖아. 충렬. 그죠? 자, 그다음에 명예 천령의 설치 요구로 인해서 요동정보 여러분 우왕 때 아니야, 우왕. 그죠? 그다음에 정방 폐지가 정답이네요. 그렇죠? 자, 정답 4번입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제 6월 남병들이 대구를 침입하니 왕비는 밖으로 도망가고 고종은 대원군에게 군국사무 그러니까 정권을 위임했다는 거야. 끝났다. 뭐야? 이모군란이네. 이모군란. 됐죠? 82년 이모군란이었습니다. 됐죠? 자, 갑니다. 자, 스티븐슨이 외교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 스티븐슨이 외교고 이제 고문으로 임명되는 거 러일 전쟁의 승기를 잡은 다음에 이건 일본이 하는 거야. 1차 한일협약 때. 됐죠? 그래서 B. 그래서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세우는 외교 고문은 멜렌도르프예요. 멜렌도르프. 됐죠? 자, 그다음 의정부 6조 외에 불필요한 관청을 없애.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이거는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이야.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 주장이고. 그다음에 6.1조니 한반도 중립하로. 여러분 이게 한반도 중립하로는 1885년이잖아. 갑신정변 이후에 이모군란이랑 무슨 상관이야? 자, 그다음에 재물포조약. 재물포조약이 여러분 이모군란의 결과잖아. 재물포조약. 그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5번 갑니다. 다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했어요. 자, 우리의 비통은 경술련 이래 사무친 슬픔이었다. 3.1운동 이래. 그러니까 요거 지금 3.1운동은 아니네. 3.1운동 이후 상황이야. 그런데 결정부 타 있다. 뭐라고요? 마지막 군주.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마지막 군주. 그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순종이죠. 순종 황제. 그죠? 자,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한 조선의 민중들의 단결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을 시작하자. 자, 뭐야? 그러니까 순종의 죽음으로 촉발된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이죠. 1926년 자, 60만세 운동. 자, 1926년 자, 60만세 운동입니다. 됐죠? 60만세 운동. 자, 60만세 운동이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단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갑니다. 자, 기억. 신간회가 결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직에도 이런 문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항상 요 패턴은 제가 늘 가장 기본이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62년 68 이제 만세운동의 결과 뭐야? 신간회 탄생. 됐죠? 자, 그리고 신간회가 나중에 뭘 지원한다? 29년 광주학생운동 되죠. 자,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일제 통치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건 이거는 3.1운동이잖아. 3.1운동. 되죠? B. 자, 그다음에 조선학생 맞잖아요. 디귿이잖아.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네요. 정답 2번입니다. 그다음에 시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그다음에 국외까지 확대되는 건 대표적인 게 3.1운동이고 광주학생운동도 사실은 국외까지 좀 확산이 돼요. 근데 60만세 운동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리을은 틀렸네요. 자,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다음 글이 발표된 시기예요. 자, 그동안에 유지되어 오던 자,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세. 여기 키워드 나왔다. 관세가 지금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대.
자, 그런데 일본 측이 조일 사이에 관세를 없애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조선 측은 좀 이렇게 좀 봐달라, 좀 어떻게 해달라 막 이러고 있는데, 자, 총독부는 일정정기 내년 4월부터 관세를 폐지할 거래. 끝났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무관세가 실제로 되는 게 언제죠? 무관세가 시행되는 게 1923년이지. 1923년 무관세. 그래서 관세가 다시 폐지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강화도 조약 때 처음에 76년 그러니까 조일 무역 규칙에 보면 관세가 없었는데 83년 통상장동 개정에서 보면 관세가 생기잖아. 그지? 그랬다가 다시 없앤 거야. 그러니까 되죠? 자, 그래서 1900 지금 20년대 상황이네요. 자, 문제 갑니다. 자, 김상욱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언제야? 이거 1923년이야. 됐죠? 의열단의 활동들이 주로 20년대 초반이지. 그러니까 이거 연도 정확하게 못 외워도 대충 2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23년에 무관세 한다라고 요 글은 그러니까 내년에 한다 그랬으니까 22년에 발표됐겠네. 그러니까 뭐 맞잖아. 비슷한 시기. 자, 그다음에 최초의 국외학교서 여러분 서준서수군 여러분 이거 만든 사람도 기억해야 돼. 이거 누구라고요? 보제 이상설. 됐죠? 자, 서준서수군 여러분 국군비탈 전이에요. 1906. 그래서 북간도 이게 용정촌에 만드는 거지. 북간도 쪽에. 그죠? 민족 일대운동의 결과 국민부. 여러분 국민부가 결성되는 건 이건 1920년대 말이잖아. 1929. 그죠? 그다음에 미세협정은 이게 여러분 1920년대 외울 때 가장 기본년이 무조건 25년을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25년. 그렇죠? 국내에선 뭐예요? 치안유지법. 국외에서는 뭐야? 미세협정. 그죠? 자, 그래서 1925 다시 10년대인데 그럼 이제 좀 멀리 있는 게 누구야? 국권비탈 전에 구한말 서준서수기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다음 조서가 발표되는 자, 교육은 국가 보존의 근본이다. 이제 짐은 여러분 지금 짐이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네. 근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표했지. 자, 그러면 요 사료는 뭐예요? 여러분 요 정도 사료는 딱 보면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몰랐잖아? 괜찮아. 그러면 요번 기회에 이거 그거구나 하고 이렇게 눈덩이 찍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교육입국 조서인데 사실은 그 몰라도 답은 나온다. 왜냐면 여러분 요런 문제는 자, 이거 발표 이후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료를 뿅 하고 모른다 하더라도 1, 2, 3, 4번 중에 뭘 고르면 돼? 가장 나중에 있는 걸 고르면 돼. 그죠? 자, 교정청을 세워. 교정청 언제죠? 이거 이제 동학문민운동 이후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동학교도들 전주화약 맺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자주교육하겠다. 그래서 서울에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1894. 오근영을 무이영과 장우영으로 통합했다. 이영으로 통합하는 거죠. 자, 이건 언제냐면 1880년대. 그러니까 민씨 정권의 이게 초기 개화 정책이에요. 초기 개화 정책. 80년대 얘기죠. 정확하게 81년인데 자, 하여튼 대충 80년대라는 것만 알면 돼. 자, 그다음에 경복궁을 전궁으로 여러분 이건 대한제국 개혁 아니야.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그렇죠? 그러면 대한제국 선포가 1897년이니까 요거는 1890년대 얘기 아니야. 90년대 후반. 그죠? 자, 그다음에 기기창. 기기창은 81년 청나라에 영선사를 보내서 근대 무기제조 공장 견학시키고 그리고 83년에 서울에다 만들잖아. 82년에 영선사 일행이 귀국을 하고 83년에 서울에 기기창. 그럼 보세요. 8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런데 얘만 완전히 90년대 후반인데 대한제국 광무개혁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정답 가장 나중에 있는 건 3번이죠.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지금 이 자료는 2차 가보개혁 때 고종에 의해서 발표되는 1895년 얘가 뭐냐면 교육 입국 조서예요. 교육 입국 조서.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참고로 뭐 자료까지 사료까지 좀 봐드렸습니다. 자, 8번 갑니다. 자, 다음 두 나라의 역사서. 그러니까 여기 요 문제가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선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좀 이제 모르셨던 분도 그러니까 이제 문제 좀 풀어본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이게 선지는 뭔지 아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합을 통해서 사실은 답을 뽑을 수는 있어요. 자, 일단 문제가 뭔지 좀 보고 갑시다. 자, 이번 기회에 한번 보자고. 삼국유사에서 신라 구분법이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삼국유사를 구별하냐면 가, 나, 그리고 하고래. 그러면 눈치로
여긴 뭐겠어요? 그렇지, 상고지, 상고. 여긴 뭐겠어요? 이 중고지, 중고. 여기가 상대니까 다는 뭐야? 중대지, 중대. 그 다음에 라는 뭐가 있어요? 하대지, 하대. 그렇죠? 이렇게 되는 문제잖아 지금. 그죠? 자, 신라에서 삼국유사에서 중고의 시작이 뭐죠? 그러니까 가장 신라가 반짝반짝 빛났다, 가장 좋았다, 이게 중이야. 신라가 김부식이 볼 때는 가장 반짝반짝 빛났다, 가장 중요하다, 그럼 중대야. 이거를 김부식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무열계 직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무열왕부터를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중대라고 본 거야. 그러면 삼국유사는 일연이라는 승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은 뭐라고 봤냐면, 그러니까 불교가 공인되고 불교식 왕명을 쓰는 법흥왕 때부터가 신라가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중고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중, 가장 중요한 게 중.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법흥왕부터 이게 어디까지냐? 여기가 하고의 시작이 뭐냐면 불교식 왕명을 버리고 유교식 왕명을 쓰는 무열왕부터예요. 됐죠? 그러면 중고의 끝은 뭐가 되는 거야? 무열왕 바로 앞이 진덕 여왕이죠. 그래서 진덕 여왕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다음에 신라 중대 끝 하대 시작이, 그러니까 무열계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젊은 왕. 그래서 김지정의 난 때 암살당하는 해공왕이죠. 그러면서 당시에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아니라 거의 뭐 할아버지 뻘 되는 상대는 김양상이 선덕왕에 즉위하는데, 이 사람이 뇌물 반개야. 여러분, 선덕여왕 아니야, 선덕왕. 선덕여왕은 여기 진덕 앞에고, 됐죠? 그래서 선덕왕, 김양상, 뇌물왕 반개, 여기가 왕이 오르는 게 하대의 시작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기준을 좀 잡아봤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고의 시작이랑 중대의 시작이 시간이 같네. 여기가 똑같이 진덕, 무열, 진덕, 무열이네. 그치? 네. 가볼게요. 한강유역 장악했다. 자, 한강유역 장악한 거 언제야? 언제긴 진흥왕이지. 그쵸? 자, 그러면 이 진흥이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뭐의 시작이야? 뭐부터 시작이야? 법흥인데? 그럼 이건 어디로 가야 돼? 가가 아니라 나로 가야지. 됐죠? 나로 가야 되는데요. B. 자, 두 번째 이사부, 우상국. 우상국 언제야? 이 지증이잖아. 지증. 그러면 지증은 어디로 가야 돼? 지증은 법흥왕 앞에 여기가 지증이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가로 가야 되네. 이 둘이 바뀌었네요. 됐죠? 둘이 틀렸어. 둘이 바뀌었어 지금. 자, 그다음에 3번 다. 상대 등 비담이나 염종 등 진골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게 언제냐면 이게 선덕여왕 때예요. 선덕여왕. 됐죠? 근데 다가 지금 무열왕부터잖아. 선덕여왕 어디 있어? 진덕여왕의 사촌 누나 아니야. 선덕은 여기 있잖아. 됐죠?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건 상대로 가야 되잖아. 틀렸잖아. 그 다음에 유교경전에 대한 독서 삼품과. 이거 언제야? 원성왕이죠. 그럼 원성왕은 딱 신라 하대왕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지금 선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대 국왕의 업적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잘 하시니까 얘는 문제가 없는데, 딴 게 아니라 이거 상고 중고 이게 여기서 어디까지지?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 4번이었고요. 자, 그다음 9번 갑니다. 자, 담 미주친. 자,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감회장한 이후에 가족 공동묘 끝났다. 자, 뭐야? 옥저네, 옥저. 그죠? 자, 그래서 자, 문제는 뭐예요? 옥저예요, 옥저. 여러 나라의 성당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소급으로 기륭을 좀 쳤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제전복. 자, 그래서 우제전복,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둘이야. 부여랑 그 다음에 고구려예요. 됐죠? 혼인풍俗으로 민며느리죠. 정답이네. 지금 이게 위에가 옥저잖아. 자, 당군 과마 반어피 그러면 동해죠. 동해. 그다음 매년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자, 그래서 동맹은 뭐예요? 가장 강력한 여러분 고구려와 동맹을 맺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이야? 2번입니다. 됐죠? 자, 10번 갈게요. 자, 다음 밀수진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문무백관에서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자, 토지를 주고 뗄람을 베어낼 땅을 주었는데 이를 전시가라고 한다. 자, 전시가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음전, 공해전. 됐죠? 문제 들어갑니다.
자, 문무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맞죠? 지금 옆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그렇지? 네. 자, 그다음 주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토지를 반납한다. 맞아요. 전시과의 반납 원칙이지. 그리고 과전법은 죽거나 반역을 하면. 근데 전시과는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음전. 공음전은 오픈세 관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된 토지로서 자손에게 상속이 가능했다. 맞잖아요. 맞잖아.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제 공해전. 왕실 재정 왕실 아니지. 그 여러분 이게 항상 기출해서 이걸로 바꿔치기 했어요. 됐죠? 자, 공해전은 관청에 지급하는 거야. 관청 경비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왕실에게 지정했던 토지는 뭐죠? 그렇지. 그거는 내장전이죠. 내장전.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내장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뭐가 틀렸어? 틀리는 거 고르는 거니까 4번이 틀렸네요. 11번 갑니다. 자, 다음 같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지금 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이제 1948년 4월 그러니까 분단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김규식이 남북협상파 할 때 이때 김구가 발표하는 유명한 글이 그 3천만 동포에게 읍감이라는 글이에요. 그게 기출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내가 38선을 빼고 쏘질전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서 단독 정부 수립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게 백범김구잖아. 그러면 그때 김규식이 했던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미국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었지만 지금부터는 조선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친미파로 낙인 찍었지. 내가 지금 평양에 가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게 무조건 뭐 미국에 내가 꼭두각시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해? 맞아. 내가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을 만해. 난 아주 대표적인 친미파 정치인이니까. 그러나 지금 평양을 가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 분단만은 막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어떤 외세의 요구 조건이랑은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를 김규식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유명한 글이니까 눈도장 하나 찍어 두시고요. 자, 지금 이제 자료로 제시된 건 누구라고요? 김규식입니다. 우사 김규식. 됐죠? 자, 그래서 김규식을 찾으면 돼요. 자, 여러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는 여운형이랑 안재용이잖아. 여운형, 안재용. 됐죠?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자, 여운형과 함께 자업적위원회 맞잖아요. 자업적위원회가 딱 여운형 김규식이잖아. 2번이네. 전라도 정읍에서 자, 단독 정부 수립을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여러분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됐죠? 임시정부의 주석이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 김구전. 100번 김구.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12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자 민주운동. 자, 다음 우리는 엄숙히 결의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 유명한 사료가 아니라 그냥 이 대표 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키워드가 요 안에 있어요. 자, 갑니다.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부정 공개 투표가 잘못됐대. 그러니까 선거에 부정이 있었나 봐. 그다음에 경찰이 지금 문제가 많대. 그다음에 정부는 마산 사건 끝났다. 네, 모든 책임을 졌대. 마산 사건이 뭐지? 마산 상고 1학년 17살의 김주열 군이 아주 비참하게 죽고 그다음에 그 시신을 사실은 경찰들이 안매장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1960년 4.19 혁명이네요. 됐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거고. 자, 문제 갑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야. 허정과도정부가 수립됐대. 맞잖아. 그래서 자, 이승만이 결국은 4월 26일 하야하고 근데 부통령 장면은 이승만을 압박하기 위해서 먼저 부통령에서 물러나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을 물러나겠다 그러면서 하야 선언을 했을 때는 대통령도 부통령도 다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행정부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게 당시에 허정이었어요. 그래서 허정과도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3차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총선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허정과도정부가 수립이 됐다. 맞죠? 5년 단임, 여러분 5년 단임 직선제 개헌은 이건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잖아. 6월 민주화. 그죠? 그 다음에 민주헌법 쟁취를 구호했다. 여러분 이것도 87년 6월 민주항쟁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정부는 부산의 계엄령, 마산의 위수령. 그럼 여러분 이거 봐봐. 그대로 따오면 되죠. 그럼 부산과 마산에서 시위가 있었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79년 부마항쟁이라고 합니다. 이 부마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권력 내부에 갈등이 터지고 그게 1979년 10월 26일 저녁, 그러니까 궁정동 파티에서 중앙정보부 장관 이제 김재규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과 대통령 박정희를 저격하는 사건이 터져. 됐죠? 이게 11.6 사태죠. 11.6 사태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유신의 종말이 되는 거야.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갑니다. 자, 미친 승려예요. 여러분 요새는 너무 유명해. 자, 문무왕이, 여러분 우리가 승려는 항상 시간선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자, 문무왕 옆에 있는 승려가 누구야? 의상. 의상. 그래서 여러분 항상 왕 옆에 있어서 이분이 의상에 신경 많이 써야 된다 그랬잖아. 됐죠? 자, 누구라고요? 의상이에요. 의상. 자, 그래서 의상 대사 찾으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승려가 속한 신분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의상, 자장 이런 이제 승려들은 보통 이제 신라 승려들이 대부분 육두품이 많아요. 그래서 육두품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의상, 자장은 특이하게, 자, 이 사람은 전부, 이 둘은 진골 출신의 승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 다 중국 유학파들이야. 됐죠? 그래서 둘 다 중국까지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야. 되죠? 자, 갑니다. 여러분 아창까지만 승진하는 거 육두품 아니야? 그 다음에 자, 비, 청황인데 자색 옷을 못 입네. 가장 고위 관료가 입는 보라색. 그래서 비청황만 입으면 여러분 이거 육두품이잖아. 신라 중대 정책 좋은데 육두품이잖아. 중앙관청의 우두머리나 지방장관, 이게 진골이네요. 그렇죠. 이게 또 골품제 모순이기도 하죠. 정답 몇 번? 4번. 여러분 사회사 문제 좀 잘 안 나오지만 고대 사회사는 이렇게 딱 골품만 보면 돼요. 됐죠? 이 정도 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14번. 자,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이네. 이거 너무 유명한 사료다. 자, 뭐야? 구지봉이네. 구지봉소라.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알이 6개가 쾅쾅쾅 황금알이 떨어지는데 그중에 제일 큰 알이 제일 먼저 변해서 아이가 되죠.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머리 숫자를 써서 수로 또는 수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김수로가 바로 이 나라를 세우죠. 이 나라는 어디예요? 금관가야지. 금관가야. 자, 그래서 문제는 금관가야네. 금관가야. 그렇죠? 자, 낙동강 유역에 위치했다. 맞죠? 그 다음에 신라 버프왕계 정부 때 맞잖아. 해상교육의 철도 수출로 유명하잖아. 자, 근데 5세기 후반 급성장에서 아니지. 이건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인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대가야잖아. 대가야. 그래서 자,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니까 뭘 골라야 돼? 다 금관가야, 금관가야, 금관가야인데 지금 4번만 대가야를 설명했죠. 자, 정답 몇 번? 4번이었습니다. 15번 갑니다. 고르시대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자, 해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 맞잖아. 해심은 딱 요거만 기억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진울은 심편제자. 여러분 심편제종 교장총록은 이 교장이라는 걸 편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흥왕사에서 이건 진울이 아니라 누가 만든 거야? 그렇죠. 대각국사 의천이 주도하는 거잖아. 이번이 틀렸는데요. 틀린 거 고르니까 이번이 바로 답이네. 그리고 의천은 화엄종 중심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는 정토항생을 중시하고 보현도량. 그러니까 여러분 요 표현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기출에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현도량이라고 새신앙 운동을 하는 클럽이야. 됐죠? 근데 요 보현도량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 정화 운동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백년결사라고 불러요. 됐죠? 백년결사. 그래서 요새 백년결사죠 이게. 자,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만 틀렸어요? 2번이 틀렸네요. 됐죠? 16번 갈까요? 자, 다음 역사적 사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자, 여러분 봤더니, 자, 얘는 뭐냐면 지금 근세정치야. 그래서 조선 초기의 국왕들, 됐죠? 그래서 조선 초 국왕들의 업적들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도첩제를 실시했대. 자, 도첩제 누구야? 태조잖아. 태조. 그죠?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한양 운종가의 시전, 구경시장을 만들었어. 이거 누구야? 태종이잖아. 태종. 그죠? 자, 그 다음 이시해가 동북 지역에 이시해는 언제죠? 여러분 이건 세조예요. 세조.
됐죠? 그다음에 계약 조심에 잘 나온다 그랬죠. 일본과 무역하는 거. 세견선 50척, 세사미도 200석. 아니 숫자는 몰라도 돼. 자, 그래서 이거 누구예요? 세종. 그렇죠? 자, 그러면 순서 어떻게 돼요? 1번 1, 2, 3, 4네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디귿으로 가면 되네. 됐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디귿.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조선 후기 경제사항이야. 인삼 재배농가, 홍삼 재배업이 성장했다. 맞아요. 자, 왜냐면 이제 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막 유통이 되고 이게 실제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자, 그다음 대도시의 주점. 여러분 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건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 표현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왔어. 요 표현 좀 기억해놔. 요거 나오잖아. 그럼 이거 언제냐면 이게 딱 고려 시대 약속된 표현이야. 고려 경제. 되죠? 자, 경제력 향상으로 여러분 조선 후기에 지주전호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라 지주전호제가 오히려 일반화돼요. 보편화됩니다. 됐죠? 네. 그다음에 공장에서 벗어난 납포장이 상품 생산을 확대했다. 자, 정답이죠. 되죠? 네. 그래서 그 정부가 수공업을 이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좀 자유롭게 풀어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예 그냥 공장안이라는 것 자체를 18세기 정조가 그냥 아예 없애버리잖아. 그죠? 자, 그래서 리을도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를 고르면 기역과 리을입니다. 됐죠? 몇 번? 1번. 몇 가지지? 자, 18번 갑니다. 자, 다음 토지기용론을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 끝났다. 여러분 이거 수업 시간에 연습 많이 했어. 영업전. 토지개혁에서 영업전 나오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이익의 한전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니 해도 여러분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업이익. 됐죠? 영업전이 보이면 이익이야.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소비를 권장해서 소비를 우물물의 비유는 박제가가 북학의라는 책에서 한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나라를 좀 먹는 6가지 패단. 이러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예, 육점론이니까 이거는 이익이 지금 이익 찾는 거잖아. 정답인데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다음에 마가회통에서 종두법을 처음으로 설명했다. 이러면 정약용. 하여튼 정약용 진출 안 한 부분이 없어. 이게 의서까지 쓴 사람이야. 그지? 그다음에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재, 그러니까 토지를 재분배하는데 차등재분배, 이거 여러분 선구자적 관계라 그랬지. 그래서 실학의 선구자라고 말하는 17세기 유영원이에요. 유영원.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자, 정답은 2번.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자, 의복은 우선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치마. 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조선의 상품 또는 가공품을 명세가 착용하고 일용품은 조선인 제품을 대용하기에 끝났다. 자, 지금 이 내용이 뭐 얘기하고 있어?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자, 그래서 지금 야, 우리 거 쓰자. 외제 쓰지 말고.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의복도 조선 사람이 만든 의복을 입고. 자, 끝났네. 자, 20년대 초반 뭐 얘기하는 거야? 물산 장려운동이죠. 물산 장려운동. 그죠? 자, 그래서 자, 문제는 1920년대 초반 물산장려운동이야. 민족연합전선이 여러분 이게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초반이잖아. 초반. 그죠? 여러분 신간에는 후반인데? 신간에 27년에 생기는데? 시간이 안 맞는데? B. 자, 여러분 황무기한이 오거는 이건 구한말인데 이거 롤 전쟁 때잖아. 1904년.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부 조심해야 돼. 일장적이 없어요. 자, 이건 뭐야? 이렇게 말하면 1907년 이건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거지. 그죠?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맞죠.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되지? 그리고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에서? 대구. 그리고 누가 중심이에요? 일본에게 진빚 1,300만 원 갚자. 서상돈. 됐죠? 양기탁 이런 사람이 중심이죠. 자, 이제 마지막 20번이에요. 20번 갑니다. 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학자들의 역사 연구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됐죠?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
자, 역사학자들에 대한 얘기. 자, 갑니다. 요 주제도 잘 나오죠. 자, 신채호는 난가사상을 강조했다. 맞지? 맞잖아. 자, 그리고 난가사상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조선사 연구 초. 맞네요. 자, 안재홍은 5천년간 조선의 아닌데. 됐죠? 얼은 누구지? 얼은 정인보잖아. 됐죠? 그 얼은 누구라고요? 정인보. 기억나요? 자, 그래서 얼은 누구야? 정인보야, 정인보. 자, 그래서 틀렸는데요. 자, 그다음에 문일평은 대미관계 50년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좀 낯설죠. 그래 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문일평은 조선심이에요. 조선심. 됐죠? 이 민족주의 학자들은 이 정신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나씩 하지. 박은식은 국혼. 그다음에 신채호는 난가사상. 그죠? 그다음에 정인보는 문일평은 조선심. 되죠? 그다음에 백남은 유물사관을 통해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비판해. 맞잖아요. 딱 맞잖아. 그래서 틀린 건 뭐예요? 2번이 틀렸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이제 1회차 수문문항 해설 강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직 이제 정리하고 다시 지방직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점수보다는 여러분 좀 정비를 하시고, 그리고 국가직에서 내가 실수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이런 거 채워가면서 주간 모의고사를 통해서 5과목 전체를 최대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잘 되는지. 됐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틀린 거, 약점인 부분들 마지막 지방직 마무리할 때 이제 체킹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